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리더스 기술 투자와 그리고 몇 가지 종목을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면 거의 동전주 천하였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전에 HLB 등에 의해서 뭐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오전에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 좋았는데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흐름이 지지부진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뭐 일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양봉 하나 나오고 조정 흐름이니까. 근데 하여튼 분봉상으로 보면은 뭐 별로 썩 괜찮은 흐름은 아니었다. 잘 분위기 가다가 와르르 무너졌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동전주들이 굉장히 활발한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특히나 리더스 기술 투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제가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기억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분명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1월 4일과 1월 5일에 걸쳐서 거의 시리즈로 3편의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 1월 5일날 올린 영상에 있는 종목이 리더스 기술 투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목을 뭐라고 줬었냐면 이런 식으로 줬었어요. 2021년이 기대되는 동전주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Q캐피탈 리더스 기술 투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중대형주 기대되는 중대형주 두선 2선 그리고 식품 관련주 중형주 3선 3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뭐 삼성 SDS는 뭐 제가 뭐 추가로 연초에도 한 번 더 영상을 찍긴 했지만 콜드체인 관련해서 움직였던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고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바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LIG 넥스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도 뭐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동원 FMB도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차트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뭐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흐름 가다가 다시 조금 쉬어가고 있는 지금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또 흐름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뭐 다 합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리더스 기술 투자가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다.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뭐 어제 이미 상한가 가고 또 강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많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선취 매수의 입장에서 이제 슬슬 매도할 시기가 왔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이거 말고도 동전주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뭐 큐캐피탈도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올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리더스 기술 투자를 뭐 신규 접근 관점보다는 현재 보유 관점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SPC 3일 위한 동원 FMB도 좀 같이 묶어서 그리고 큐캐피탈까지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종목들 싹 차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제 삼성 SDS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뭐 연초 되자마자 제가 1월 4일날 장 전에 올린 건데 이렇게 쭉쭉 그냥 갔죠. 그 다음에 연봉으로 좀 보면 올해 상승률이 28.57% 고가 기준 그리고 LIG 넥스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지금 우주산업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고가 기준 54.26%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잘 흘러가고 있는 오리온 홀딩스고 현재 올해 기준 뭐 고가 기준 11.74%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원 FMB는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 기준 고가 기준 한 10.89%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동원 FMB는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SPC 369 다시 볼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올해 기준으로 별로 움직임이 뭐 6.94% 고가 기준 뭐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리더스 기술 투자 대망의 종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올해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보이긴 하는데 올해 기준 94.06%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가 기준. 굉장히 상승이 강하게 나온 부분이고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이틀 딱 쉬었다가 상한가 때리고 바로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패턴을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물론 제가 1월 5일날 남긴 영상이고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게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데 계속 보다가 이미 이렇게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좀 많이 멀어진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뭐 이 보유자 관점에서 대응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부를 해볼 게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 상한가가 아니라 급등 장대 양봉이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로 돌려서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양봉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심지어 그 18.66% 상승 종가 기준 그러한 상승이 양봉이고 여기 앞에 매물을 싹 다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캔들들 한 번씩 막힌 이 560원에 대한 부분을 다 뚫어내면서 또 여기 꼬리도 있는데 이런 라인도 다 뚫어내는 양봉이고 거래량이 꽤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음봉 이렇게 특히나 뭐 겹치지 않고 깔끔하게 음봉으로 두 개가 딱 떨어졌습니다. 약간 소위 말해 미스털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틀 이렇게 쉬어주고 다음날 빵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뭐 빵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꽤 많이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빵 얘는 그냥 빵 같습니다. 네,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가로 오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올해 고가 기준 94.06%의 상승이 나온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대했던 종목들 가운데 기대되는 종목들 가운데 현재로서는 가장 화려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현재 뭐 거래량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시간에서는 별 흐름 큰 흐름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큰 흐름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의 초청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 지금 분봉상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 여기도 깨고 조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제 내일 어떻게 보면 여기를 빨리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요 라인, 요 라인. 이 분봉상 요 라인에 이게 얼마 정도 되죠? 한 830원 정도 라인을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본다면 830원 정도 라인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고 830원이 대략 신기하게도 약간 이 양봉 몸통이라는 건 시가와 종가, 요 색칠된 부분을 여기를 의미하거든요. 약간 절반에서 조금 윗부분이네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이탈이 없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이탈한다면 깔끔하게 잘라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영상과 이 종목과 같이 올렸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큐캐피탈. 큐캐피탈은 사실 뭐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뭐 1월달에 막 때려 맞으면서 밀렸다가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쌍바닥 잡아주고 다시 올라오고 오늘 좀 강하게 120과 60일 이동평균선 뚫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이게 BBQ 관련성도 있고 찾아보시면 좀 더 아실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은 많이 안 할게요. 노랑통닭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보급이라든지 또 추가로 이제 여름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뭐 아직 봄 다가오는 시기에 여름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 또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도 동전주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금 굉장히 동전주에 대해서 핫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거의 굉장히 동전주가 많이 올라왔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같이 뚫어냈다는 거 오늘 특히 여기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60, 120 한 방에 뚫으면 거래량도 그렇게 막 빵 터진 것도 아니에요. 적은 거래량을 이렇게 뚫어냈다라는 거 굉장히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전주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더 뭐 내용을 더 살펴보고 기업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또 차트적인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금 회복을 하려고 돌아서려고 하는 흐름인데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동전주 말고 또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죠. 제가 뭐 LIG 넥스원이나 삼성 SDS는 뭐 크게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식품 관련된 종목 들움직인 오늘 좀 움직인 동원 FMB랑 SPC 삼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원 FM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굉장히 개장 전 이야기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만큼 V자로 거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저점 찍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론 여기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패턴의 차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던 가운데 여기 거래량도 뭐 많이 발생했던 것도 중간에 있고 지금 애초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라 접근하기 사실 까답긴 해요. 이 식분주는. 그렇지만 어쨌든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49,000주 정도 발생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약 2만 주를 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거 보실 때 외국인과 기관 이거 매매 동향 보실 때는 거래량 대비해서 얼마큼 삼는지를 좀 체크를 해가야 하는데 거래량 대비해서 많이 담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 식품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식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식량 문제로 인해서 그런 기사들이. 그리고 또 지금 돈을 뿌리는 과정 속에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물가, 음식료의 가격이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인데 일단 뭐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2020년 잠정치 결산 나온 건데 실적도 우수하고 그래서 보시면 특히나 하나 더 보면 여기 이때 2018년 여기가 33만 4,500원이었잖아요. 여기가 9월달이. 근데 18년도 결산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때 870억이었거든요. 72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에는 1163억이라는 거죠. 과거 주가보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과거 주가 흐름 그 30 얼마 때보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더 싸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면서 일단은 고개를 확실히 좀 드러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뭐 조정 줄 때 조금 관심을 추가로 가져본다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는 종목 동원 FMB 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PC 삼립 SPC 삼립은 뭐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그 차트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렇게 결국 이런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1월 달에 조금 움직였다가 완전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뭐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이게 잠정치긴 하지만 마이너스 발생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는 돈을 벌었지만, 그러니까 영업 자체에서는 벌었지만 뭔가 딴 데서 까먹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영업 자체는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뭐 매매 동향상 보면은 애초에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도 까다롭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움직임이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가 좀 나오고 있다. 약간의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수 있는 동원 FM이라든지 삼립 SPC 삼립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최근에 음봉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120 이동평선 이탈 없다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종목 아닌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4일과 1월 5일날 이야기했던 종목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큐캐피탈 동원 이렇게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더 보되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현재 두 종목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진 상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뭐랄까요
뭐 동전주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지수 흐름이 뭐 대형주가 쉬어가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쉴 때 다른 뭐 활발하게 여러 중형주, 소형주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HLB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에 안 좋은 이슈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계좌에 있어서 조금 덜 소외받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좀 골고루 잘 갖춰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는 조금 뭐 시장이랑 상관없이 조금 당장 소외받더라도 확실하게 좀 큰 수익을 화끈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중형주, 소형주에 집중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하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서 차트적인 것과 뭐 수급적인 것, 이슈적인 것, 재무적인 것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시장과 조금 흔들릴 때 좀 흔들리더라도 시장 흔들릴 때 같이 조금은 영향 받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린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